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7주차 서머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카페에 보면은 정보통신기사 스터디 2024년 4회 필기 대비 여기 방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와 약속도 있지만 본인 자신과 약속이 더 크고요. 다른 분들 공부하는 거 보시면서 계속 동기유발하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지 않으면은 직장인들은 공부를 하면서 손을 자꾸 놓게 돼요. 물론 저희 카페 학생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 엑스다 21, 25, 75가 있는데요. 이게 좀 고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간혹 시험에 나와요. 문제은에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 세 가지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다 21 동기식 디지털 라인에서 시리얼 통신에 대한 표준이고 엑스다 22 프로토콜은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엑스다 25, 25가 더 많이 나오죠. 패킷망에서 패킷 인정 단말기 DTE와 DTE 데이터 터미널 이코피먼트와 데이터 서킷 이코피먼트 사이의 접속 규격이다. 접속 규격이다. 그래서 DTE와 DTE에서 엑스다 25, 25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엑스다 75는 PSDN 퍼블릭 스위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패킷 교환. 이렇게 해서 다시 엑스다 3, 21, 25, 28, 29가 있는데요. 25와 75는 꼭 보시고요. 엑스다 3, 패드가 문자 비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규정. 엑스다 21, 시리얼 통신. 엑스다 25, 패킷형 단말기 DT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 엑스다 28, 패킷 어셈블리, 디어셈블리 간의 주고받는 명령과 응답에 대한 규정. 엑스다 29, 비패킷 단말에 대한 규정. 그래서 이건 고전적인 거지만 과거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문제은에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엑스다 25, 엑스다 29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온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온 프레임과 이제 T온 프레임이 있고 주로 이제 이온이 유럽 방식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T온과 이온이 같이 사용하다가 저희는 대부분 이온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T온은 24채널 방식이니까 각각 별도로 구분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온 정도는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32개의 채널이 있고요. 0번 채널은 동기 채널이고 16번 채널은 시그널리 채널로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는 앞에 15개, 뒤에 15개에서 통 이제 30개 채널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속도는 32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0번부터 31번에 총 32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임슬롯이 64kbps고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가 8000Hz고 8비트로 했을 때 64kbps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24kbps가 32채널이 있으니까 2.048Mbps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 타임슬롯의 이러한 속도라든지 샘플링 주파수나 비트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온 채널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2채널에 여기 한 타임 슬롯이 32kbps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32kbps를 이 채널 수만큼 곱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꼭 이해해 두시고요. 하나의 타임 슬롯에는 예를 들어서 8개의 비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125 마이크로세크 우리가 8000Hz를 시간을 주파수로 계산하면은 125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얘가 이온인 경우에는 총 248비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에 걸리는 시간은 488 나노세크로 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온이냐 E온이냐에 따라서 T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93비트 그러니까 24채널에 곱하기 8비트에 여기 보면 맨 끝에 싱크 채널이 하나 있기 때문에 1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193비트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원인 경우에는 이 앞에 동기 비트를 빼고 총 31개의 채널이잖아요. 31개의 채널에 곱하기 8비트를 하면은 8, 1은 8, 38, 24, 248비트가 되는 거고요. 248비트가
125 마이크로세컨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그 128을 248로 나누면은 488 나노세컨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T1과 이온 비교하는 게 이제 고전적으로 가장 나오는 거고요. 이온과 T1에서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은 8kHz 기반으로 해서 300에서 3400은 동일하고요. 얘를 이제 4kHz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얘를 나이키스트의 2배로 하니까 8kH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에 8kHz가 됩니다. 비트랑 채널 수는 둘 다 8비트고 프레임당 슬롯 수는 32 슬롯이고 이쪽은 24 슬롯이고, 음성 프레임 채널 수는 얘는 앞에 0번하고 여기 16번 시그널링을 빼니까 30채널 되는 거고, T1은 24채널 되는 거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2.048, 1.544가 되고, 채널당 속도는 64km, 얘는 56kbps에서 이것도 8비트지만 하나의 각각 비트에 그 동기 채널이 있기 때문에 동기 채널 1비트를 빼고 7비트를 계산을 해서 얘를 8kHz라면 87, 56에서 56kbps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주로 부호 법칙은 여기 이쪽은 A로 방식, T1은 U로 방식, 압축 절선 특성은 13절선, 15절선 이런 것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13절선, 15절선, 유럽 방식, 북미 방식, 그래서 78이 56, 88이 64. 동기형 채널, 이쪽은 1번 채널, 그러니까 즉 0번 채널이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0번 채널. T1은 동기 1비트가 있고요. 신호형 비트가 전체적으로 8비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비트를 빼주는 거죠. 신호형 채널 16번 채널, 여기는 8번의 채널 8번의 비트를 신호형 채널로 사용하고요. 솔로보는 주로 HDB3라든지 AMI나 B8ZX. 요거는 별도로 그 정리해 놨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요 꼭 참조하시 바랍니다. 요런 것들이 HDB3나 B8ZS는 0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술형 제가 정리한 동영상 보시고요. 멀티프레임 수 여기 16개, 여기 12개. 뒤에 설명하겠어요. 프레임당 비트 수 총 256비트, 이쪽은 193비트가 됩니다. 여기서 프레임당 전체적으로 그 T1 프레임 여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총 32채널이 구성되어 있고, 이 32채널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고, 이런 게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총 16개의 멀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온은 16개의 멀티 프레임이다가 핵심이고요. T1은 이거보다 적게 구성되어 있어서 12개의 멀티 프레임이다 해서 프레임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E1은 16개, T1은 12개의 멀티 프레임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주파수 대역.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VLF, LF, MF, HF, VHF, UHF, SHF, EHF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저는 장, 중, 단, 초, 극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장파, 그래서 장파, 중파, 그래서 롱 프리퀀시가 이제 장파가 되는 거죠. 장, 중, 단, 단파에서 100m 달리기에서 여기 100m, 장중단, 초극에서 VHF, UHF에서 초단파, 극초단파에서 장중단, 초극에서 이걸 외우면 이제 중간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LF에 우리가 더 길어지니까 베리롱 프리퀀시에서 VLF가 되고, ULF, SLF, ELF에서 이건 이제 별도로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장중단 초곡에서 LF, MF, HF, VHF, UHF에서 장파를 기준으로 해서 3에서 300 kHz에서 얘를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나누면은 파장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에서 1km. 그래서 이 부분은 다 10씩 증가하거나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장, 중단, 초곡을 정리하시고 이 주파수 수는 연습을 하시면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씩 쓰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주파수가 긴 게 어떻게 보면 잠수함 통신이 되는 거고요. 물속에서 하는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광상 통신 이런 것들에서 잠수함 통신이 공통이니까 갖고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장파를 기준으로 해서 무선 비콘, 중파, 중파는 해상통신 방향 탐시, 단파 3에서 30MHz 단파 통신. 우리가 그 FM 라디오가 88MHz잖아요. 88MHz 기억해서 여기 300에서 300MHz는 여기 TV, FM 등등으로 정리하시고요. UHF는 레이더, TV,
SHF는 레이더 위성 방송에서 몇 번 써보면 되니까 장충당 초고구려 해서 정리하셔서 중간을 잡고 앞뒤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밑에 보시면 3Hz 미만은 3Hz 미만이나 파장 10만 킬로미터 이상은 인공 및 자연 전자파의 잡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파의 창을 보시면 주파수가 1기가에서 10기가인 사이가 전파의 창이라고 하고요. 이쪽에서 통신하면 깨끗하게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위성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1GHz 미만에서는 전래층 잡음이나 우주 잡음이 존재하고 10GHz 이상에서는 대기나 가스 강우량이나 잡음이 존재합니다. 잡음 지수랑 종합 잡음 지수가 나오는데요. 노이즈 피겨에서 잡음 지수는 10로그 10에 SNR의 인풋에 SLR의 아웃풋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단 종합 잡음 지수는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중간에 이게 잡음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F는 F1의 G1의 G2 F2-F1으로 해서 이 공식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진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걸 바카오젠 발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앰프 통해서 이렇게 커지는데 이걸 다시 피드백해서 계속 이제 파를 키워 나가는 건데요. 이게 발진 조건이 여기 보면 BA 이꼬로 AB가 1이 돼야지 이제 안정적인 발진 조건이 돼서 이 파가 그대로 이제 나간다는 거고요. 이게 AB가 1보다 이제 커진 경우에는 이 발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발진 소면은 A 베타가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계속 작아진다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진기에서는 크게 정형 발진기와 비정형 발진기가 있고, 정형은 LC 수정 RC 발진기들이 정형이고, 정형이라는 거는 일정한 정형파를 낸다는 거고, 비정형은 멀티 바이브레이터, 브로킹 발진기, 톱니퍼 발진기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LC, RC 수정 발진기에서 정형파 발진기다라고 해서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발진 헤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콜필츠 발진 헤드와 하틀리 발진 헤드가 나오는데요. 콜필츠 발진 헤드는 이렇게 보면 여기 출력재는 거 에미터 출력이 여기 컨덴서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에미터 출력이 여기 보면 리액턴스 사이에 들어가는 걸 이제 하틀리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기 뭐 캐패시터로 가냐 리액턴스 가냐를 보고 이걸 정리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공식 2파이 루트 LC분의 1에서 2파이의 루트에 이게 병렬로 정리하시고요. 이쪽은 이제 직렬로 정리해서 꼭 요 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간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L1과 L2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EIRP 등가 복사 전력과 ERP 유효 복사 전력의 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EIRP 그러니까 여기 그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트로픽에서 등가 그러니까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폴 안테나가 있고 이렇게 지향성 안테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를 서로 계산한 건데 지향성 안테나에 대한 이게 지향성 안테나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다이폴 안테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등방성 안테나의 2.15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DBI 아이소트래픽은 2.15 플러스 DBD에서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소트래픽 등방성 안테나에 대해서 다이폴 안테나의 비가 2.15 정도 커지면 DBD는 그 지향성 안테나의 비가 DBD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DBI는 2.15에 더하기 DBD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IIRP를 등방성 복사 전력, 이쪽을 실효 복사 전력. 그래서 IIRP를 절대 이득, 어떻게 보면 이 원에 대한 절대 이득, 또 이걸 상대 이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EIRP는 ERP 플러스 1.15 dB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BI가 2.15 플러스 DBD처럼 ERP 플러스 여기 보면은 ERP 플러스 2.15로 하고 얘를 등방성 안테나고 P는 PT 플러스 GH라든지 DBI 그래서 이쪽 EIRP를 1GHz 이상의 등방성 안테나의 비다. ERP는 1GHz 이하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도, 충실도, 선택도, 안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선의 중요한 그 4대 수신기의 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감도는 미약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 선택도 원하는 신호에 대해 어느 정도 원하는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 충실도는 송신 측에서 변조된 신호를 어느 정도 충실히 수신 측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안정도는 기기를 조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는 마이크로파 안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에서 30기가 대역을 주로 이제 마이크로파 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앞서 여기 보면 전파의 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전파의 창. 1에서 10기가 대역의 전파의 창에서 통신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에서 10기가 대역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SCX QK 카 이걸 외우세요. LSCX QK 카밴드 이걸 여기서 위성 통신을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L밴드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X맨이니까 여기서 주파수 얘기 약간 틀려져요. 그래서 8에서 12.5, 12.5에서 A18, 여기서 18 들어가고 18에서 26.5에서 LX CX 9K 칼을 쉽게 외워주시면은 앞에 P밴드는 그냥 0.24에서 1기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밴드 LX CX 9K 카에서 40기가로 끝나고 그 위에 밀리미터파 40에서 300 서브 밀리미터 밴드에서 300에서 3000기가헤르츠로 해서 이거를 한번 꼭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의 중계 방식 크게 네 가지 중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중계는 직접 중계, 건파 중계, 무급전 중계 등이 있고요. 슈퍼 헤테로자이다 하면 중간에 슈퍼를 들렸다 온다 해서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슈퍼 헤테로자이는 장거리 중계에 변복주가 없고 통화로 분기 삽입이 곤란한 데 쓰이는 거고, 직접 중계는 수신해서 증폭하고 다시 변환해서 송신한다 해서 위성 트랜스펀드 구조다. IF 건파 중계는 변복주를 거쳐 다시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근거리 중계 변복주 장치를 변복주 장치가 복잡한 게 단점이고요. 통화로에 대한 분기 삽입이 이루어지고 기저대역 신호에 대한 잡음이 증가합니다. 무급전 중계는 그냥 반사판을 이용해서 중계하는 것으로서 중계소 전력이 필요 없고 가시거리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만 가능한 거고, 근거리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무급전 중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는 중간에 들렸다 오기 때문에 슈퍼 헤테로자인 중간 주파수 변환이 있는 거고요. 직접 중계, 건파 중계, 무급전 중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로 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전리층이나 대지층에 대한 그 층이 있어서 이 파가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단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리층 같은 걸 다 뚫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장파는 여기 D층, 중파는 약 2층, 단파는 여기 보면 F1층 정도까지만 이제 통과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리층의 전자 밀도는 태양 활동이라든지 계절, 시각 또는 위도, 경도 등에 의해서 전리층의 전자 밀도에 따라서 이 파가 진행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장파, 중파, 중파의 전파는 주로 이 D층이나 2층의 영향을 받고요. 단파되는 단파 HF는 주로 F층의 영향을 받아서 장거리 유선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파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딩 그 전파의 수신 강도가 변하는 걸 페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진국에서 수신 안테나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런 걸 극복하고요. 단말기에서는 경로 다중화를 거치는데 두 개의 신호를 시간차를 두어서 수신해서 좋은 신호를 복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페이딩의 종류는 크게 큰 규모와 작은 규모로 나눠질 수 있고요. 큰 규모 페이딩은 경로 손실이나 쉐도잉이라고 볼 수 있고, 작은 규모는 다중 경로 딜레이 스프레드나 도플러 스프레드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 페이딩이 있고 슬로우 페이딩이 있고, 패스트 페이딩은 주로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슬로우 페이딩은 주로 시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페이딩이다. 관련돼서 이제 도플러 스프레드에서 도플러 천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주파수에 대한 수신각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할 때 그 도플러 우리가 그 천이라고 하고요. 그 주파수는 2파이분의 여기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되는데 람다분의 v의 코사인 세타로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신 채널의 응답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채널에 의해 수신 신호가 주파수 축상으로 넓게 늘어져서 확산되는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른 이동에 따른 그 어떻게 신호의 어떻게 보면 변화, 주파수의 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플러 천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륙간 페이딩과 우리가 전리층 페이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이거 외우는 방법 전에도 했었는데요. 대, 신, 개, 감, 산, 더,
전, 감, 편, 흡, 선, 노에서 일단 앞글자만 따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륙권 페이딩, 대, 신, 개, 감, 산, 덕에서 대륙권은 신실레이션, K형, 감세형, 산란은 적투형, 전, 감, 편, 흡, 선, 도에서 간서성, 편파성, 흡수성, 선색성, 도약성에서 어느 게 어느 페이딩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신틸레이션은 전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기 중에서 유전들이 그 다르게 따라서 산란된 전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K형은 지구의 반경 계수 K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요 지구의 그 반경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별도체험도 찹수하시고요. 감세형은 비안개 등에 흡수해서 생기는 거. 산란형은 다중경로가 가진 산란파가 서로 간섭해서 의해 생기는 거. 덕트형은 전파 통로에 라디오 덕트가 발생해서 생기는 거. 요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렇게 덕트 같이 어떤 형태가 층이 형성돼서 이 층 안으로 이렇게 하면 그 파가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간섭성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일 전파를 수신 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에서 수신되는 거. 편파성은 지구 자기 영향으로 타운 편파가 될 때 시간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 편파에 의해서 생기는 거. 흡수성은 공기 분자와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 선택성은 반송파가 측파대가 감세가 전리층의 상하로 이동하면서 감세가 달라지며 생기는 거. 도약성은 도약거리 근처에 일어나는 페이딩에 의해서 전파가 전리층 시각에 따라 투과되는 반사에 의해 생기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책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AGC나 AVC에서 오토게인 컨트롤러 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AGC나 AVC. 근데 이게 틀린 거, 여기 다이버시티, 산란형 다이버시티, 여기도 주파수 공간형 다이버시티, 여기도 주파수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AGC, 여기 보면은 주파수 다이버시티에서 전반적으로 전광편 흡산도 대신계 감산덕을 외우고요.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AVC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다이버시티 부분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이버시티가 있고 여기도 다이버시티가 있고 여기 AGC 부분이 있죠. AGC. 그래서 요 AGC는 위아래 AGC가 있고 여기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있는데 요 선택성이라든지 도약성은 주파수 다이버시티도 극복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주파수 다이버시티로 극복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여기 맨 위에 AVC 오토게인 컨트롤러 AVC나 AGC를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AVC, AGC 그 다음에 이쪽 세 개까지가 어떻게 보면 AGC, AVC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 그래서 대륙권 페이딩은 다시 정리하면 대륙권 페이딩은 대신계 감산덕인데 크게 위에 세 개는 AVC고 밑에 두 개가 다이버시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전리층 페이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주파수 다이버시티라든지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양쪽에 위아래 양쪽에 있고요. 다이버시티가 편파 다이버시티가 있고 그 가운데 요 가운데 전리층은 AGC가 요 가운데 여기 보면은 AGC가 요 가운데 있고 전리층은 양 위에 다이버시티가 있다라는 쪽에서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여기 선택성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되고 SSB 통신을 사용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냥 다이버시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다 다이버시티가 있고 가운데 AGC가 있다. 전리층. 그래서 크게 보고 꼭 암기해서 답을 맞힐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 각각으로 하면은 헷갈려서 답을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망 크기에 대해서 메가셀,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fem토셀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메가 10kg, 매크로 5에서 10kg, 마이크로 1kg, 피코셀 50에서 100m, fem토셀 50m 이내에 옥내에 건물에 그 설치된 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동통신 핸드오버, 소프트 핸드오버, 하드 핸드오버가 있는데 소프트 핸드오버는 동일 기지국 내에서 이렇게 섹터가 틀려서 이 섹터 간에 이루어지는 핸드오버를 소프트라고 하고요. 소프트 핸드오버는 인적 기지국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 기지국이 두 개로 넘어가는 거. 하드 핸드오버는 현재 거를 끊고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하드 핸드오버. 특히 소프트랑 소프트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무선 통신하고 이동 통신에 대해서 좀 많이 했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암기할 게 좀 있으니 잘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한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입력이 이렇게 V 소스가 있는 거고요. 출력이 이제 V 아웃풋이 있는데 이렇게 괴한이 되잖아요. 이렇게 괴한돼서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그 플러스로 들어오냐 마이너스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정괴한이다 부괴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스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부괴한이라 그래요. 부괴한. 엄밀히 말하면 위상이 이제 반대로 들어온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들어오면 이걸 정괴한이라 그래요. 정괴한. 그래서 이제 정괴한, 부괴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인풋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소스에 대해서 V 인풋이 발생하고 V 아웃풋이 발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제 괴한이라고 하고 요 괴한 이 V 그 피드백 되는 것을 요 베타에 우리가 VO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V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V 아웃풋이 이게 돌아와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V 피드백은 베타에 VO로도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맨 앞에 있는 거를 괴한돼서 들어오는 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비교회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증폭회로라라고 하고 여기 베타 부분을 우리가 괴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괴한회로라라고 하고 여기서 V 아웃이 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샘플링 회로라라고 합니다. 샘플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 그 입력이 플러스 대비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네거티브다. 그래서 이거를 부귀한 회로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여기 플러스 대비 여기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포지티브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한으로 정리하십시오. 정기한 회로다. 그래서 이 소스를 기준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 밑에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V 소스랑 V 그 피드백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V 인풋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한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V 소스가 V 포워드가 이렇게 위상이 같아지는 거를 다시 V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거를 V 인풋을 넣었을 때 이거를 정기한 회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부기한 회로는 증폭 회로에 주로 쓰고요. 정기한 회로는 발진 회로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요 밑에가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인풋이 아웃풋으로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폭이 V 인풋 대비 V 아웃풋은 그대로 있는 거를 우리가 무기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괴한을 하는 건데 그 괴한은 이제 V 소스 대비 V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V 소스는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보면 V 인풋하고 이렇게 V 피드백 되는 것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V 인풋하고 V 피드백 되는 것이 합쳐져서 VO가 되는 거고요. 예, 이거를 다시 이제 VI로 나눠주면은 1 플러스 VI분의 VF분의 VI분의 VO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VI분의 VO 이걸 이제 증폭도이기 때문에 이걸 A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VI분의 VF에서 VF는 VF가 이렇게 피드백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한의 VO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VF는 베타의 VO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 써주면은 전체적인 A는 1 플러스 VI분의 VF가 베타의 VO잖아요. VO분의 증폭도 A가 돼서 이 부분은 VI분의 VO가 A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의 A분의 A라는 공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을 갖고 계속 풀어 나가겠습니다. 증폭기와 정기한회로를 이용해서 발진회로에서 증폭기를 A, 괴한율을 B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증폭이 되고 괴한율이 이렇게 B가 되는데 B가 만약에 A가 만약에 100만큼 들어왔다. A가 만약에 100만큼 들어오는데 B가 만약에 200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100과 200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피드백해서 2분의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신호 대비 원래 이런 신호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게 신호가 이렇게 감쇄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소하기 때문에 요 1번 그림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돼서 여기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인데요. 만약에 요 1번이 만약 그림으로 나왔으면은 1번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으면은 요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7번 괴한에 의한 발진에 대해서 증폭도 A와 괴한율 B라고 할 때 발진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나와서 베타로 들어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증폭도랑 베타랑 곱했을 때 A의 베타가 곱해서 이제 1이 되면은 계속 원래 신호를 유지할 수 있다. 원래 신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베타의 A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베타 A가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바크하우젠의 그 발진 조건, 예를 들어 안정 조건, 계속 원래 신호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 베타가 1보다 커지면은 이거는 계속 이게 신호가 커지는 성장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A 베타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건 소멸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번 전압이득이 60dB인 저주파 증폭기의 괴한율이 0.08인 부기한을 걸면 비직선 왜곡인 얼마나 개선되는가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개선율을 물었잖아요. 개선율. 그래서 AF는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로 해서 초기 대비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라고 해서 요 A가 요 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F는 1 플러스 A 베타분의 1로 해서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치환되는 부분이 빠졌는데 A로 여기 보면은 A분의 AF에서 기존의 증폭도 대비 피드 됐을 때의 증폭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0dB라고 했으니까요. 60dB를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원래 얼마큼이었냐라고 하면 20 노그에 여기 x가 돼서 여기 그 x 값은 요 60dB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10에 여기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폭도는 10에 60dB가 증폭도이기 때문에 그 A 자리에다가 10에 3승이 들어가고 괴한율이 0.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08을 넣어서 곱하면은 1.23%가 나옵니다.